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어제는 34회 합격자 발표가 났죠.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합격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 문자를 받길 기대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볼펜을 놓은 지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중개사 공부의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죠. 그죠? 그래서 합격하는 율도 있잖아요. 비교적 낮아졌어요. 그 낮아졌다는 말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젊은 분들은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합격의 최고의 지름길은 항상 반복 학습이고 말 그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죠. 그죠?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이맘때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있잖아요. 크게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가 있고 하나가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적이 있죠. 그죠? 지적은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장으로 있는데 출제 빈도를 보면은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고루고루. 그럼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1장에서는 3문제, 2장에서는 1문제, 3장, 4장에서 각 4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2장에서는 34회 한 문제를 놨거든. 그런데 33회는 5문제를 낸 거예요. 5문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한 군데 3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등기 파트는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은 출제 빈도가 낮아요. 요 3장, 4장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본다면 지적에 자 여기에 이제 출제 문항수가 나와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15문제, 14문제, 18문제, 13문제라니까 고루고루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기 파트는 있잖아요. 보입니까? 여기 1장, 2장은 출제 빈도가 낮죠. 그죠? 여기 3장, 4장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 6장은 법에는 6장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6장은 3장에 포함을 시켜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장을 나누는데 법에는 이렇게 6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옳은 지문을 묻는지 틀린 지문을 묻는지 박스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 옳은 문제 30회 보면 13문제, 11문제, 14문제, 1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옳은 문제와 틀린 문제는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박스 문제는 자 5개, 7개, 11개, 5개, 7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 7개가 박스 문제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갈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될 걸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등기법, 하나가 지적법입니다. 이 지적법은 정확한 이름은 지적법이 아니에요. 줄여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우리가 지적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를 하고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다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잖아요. 그 말은 내용이 동일하냐 다르냐,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가 두 개일 필요가 없죠. 차이 나기 때문에 두 개인 겁니다. 그러면 등기에서는 부동산 표시죠.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거든. 그럼 지적에서는 토지잖아요. 그 말은 등기 파트에서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지만 지적은 말 그대로 땅지자거든. 토지만 공부를 해요. 두 번째, 등기부에서는 권리관계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그러면 소유자도 등록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등록을 한다. 그런데 지적은 소유자만 등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만 단순하게 보면은 등기가 좀 복잡해요. 지적은 이 등기에 비해서는 단순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등기 파트가 지적 파트보다도 3배가 더 분량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등기법이 어렵다, 등기법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다른 각도로서 공부를 해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집을 지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그럼 여러분들 만약 등기소에 갔죠. 그럼 등기소 가면 정문에 문패가 있어. 문패.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고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거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으로 갑니다.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래서 지적 사무는 행정부에서 담당을 한다. 그중에 시장군수 구청장. 자,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고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고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꼭 기억을 할 때 여러분들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이 글자를 많이 써요.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그러면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지적에 관한 사무를 어디서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죠. 이때 이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지적 파트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예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죠.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 소유자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 소유자입니다. 그럼 나중에 등기로 가면 이걸 부동산 표시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 속에 토지가 들어있죠. 그죠? 들어있죠. 그럼 여기를 보면은 자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같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자,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지목은 전은 밭이거든. 밭 전자거든. 그럼 밭인데 거기서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 대로 바뀌죠. 그죠? 이때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에요. 그럼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게 지적 정리예요. 그럼 여기는 지목이 되죠. 여기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거라.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걸 등기 촉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신청이라는 말이 있고 촉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청은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불러요.
관공서가 관공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 관공서는 동급입니다. 그래서 촉탁, 부탁한다 이 뜻이고, 신청은 관공서와 개인이니까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지적 공부를 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게 변경 등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지적 파트에서 전에서대로 고치는 거는 지적 정리라고 부르고, 등기 파트에서 전에서대로 고치는 거는 변경 등기라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를 보겠어요. 여기 소유자 갑입니다. 여기 소유자 갑입니다. 소유자는 권리관계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르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입니다.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죠. 그죠? 이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는 을이죠. 여기는 갑이잖아요.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일치시켜야 돼요. 알려야 돼요. 이걸 등기필 통지.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지력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올라가는 거는 등기촉탁, 등기소에서 지력소관청으로 내려오는 거는 등기필 통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서 갑에게서 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소유자 정리예요. 그럼 여기서 딱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이때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고 토지의 표시는 지력공부가 기준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내용을 지력소관청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의 변동이 있다면 지력공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등기촉탁, 내려오는 거는 등기필 통지,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등기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지적 공부를 먼저 배웁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8페이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8페이지 제1장에 지적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자, 19페이지 보니까 지적의 정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적의 정의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거를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지적이 뭐냐 이러면은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지적. 한 번만 더 할게요. 지적이 무엇이냐?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2번에 용어 정의가 나오죠. 용어 정의인데 여러분들 용어 정의 자체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어를 알아야만이 뒤에 내용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개의 용어는 꼭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4개의 용어는. 자, 1번에 보니까 지력소관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첫째 줄에 시장, 넷째 줄에 군수, 구청장.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지적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등기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관장부서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부를 배울 때 행정부거든.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맞죠? 그럼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들이 있다면 장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지적소관청은 이 사람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적에 관한, 여러분들 적어놓고 본다면 지적, 소,
관청이죠. 그죠?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주어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주어는 크게 있잖아요. 4개입니다. 4개.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거든. 우리 시험에 대통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거든. 국무총리는 우리 법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에 언급되는 거는 4개입니다. 4개. 그러면 주어, 주체를 물었을 때는 4사람 중에 1명이 답인 거예요. 4사람 1명이 답인데 결론입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거든.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은 70%. 70%. 그럼 나머지 이 3사람이 30%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면 70%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대다수의 업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럼 나머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이냐, 시도지사의 업무이냐, 읍면동장의 업무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그게 19페이지 이번에 지적공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공부 이래 놓으면은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큰 타이틀로 지적공부죠. 그죠? 지적공부. 여러분 여기에 지적공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적공부. 그럼 지적공부 이래 놓으면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하나가 대장입니다. 하나가 도면입니다.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등록부예요. 그럼 이때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에서 주로 배우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는 건 대장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도면입니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그러면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 주민등록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증명서예요. 가족관계증명서. 옛날 말로 말하면 호적이죠. 그죠? 호적. 그러면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있고 대장에다가 도면에다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놓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민등록증이 있죠. 이 주민등록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닙니다. 19살이 되어야 갖죠. 따라서 이 경계점 자배등록번호 모든 토지에 갖는 게 아니에요. 특수지역에만 있다. 이걸 굳이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1% 정도만 경계점 자배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 토지는 경계점 자배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민등록 등본이 있죠.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요. 초본. 그게 종류입니다. 종류. 그러면 대장의 종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대장의 종류는 4개예요. 4개. 도면의 종류는 2개입니다. 2개.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도 또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거의 가장 핵심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죠. 그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게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러면 토지도 2개로 나눠요. 그 토지로 2개로 나눈다는 게
하나의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로 두 개로 나눈다.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이듯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냐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냐 이걸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눕니다.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부의 기본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자, 이때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한 쌍입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 있는 곳에는 지적도가 같이 비치를 하고 임야대장 있는 곳에는 임야도를 같이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는 크게는 7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서 가장 기본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제일 위에 3번에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자, 옆에 보니까 지적 공부의 토지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사람의 표시가 있어요. 사람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토지의 표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다면 그냥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를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100번지다 이 말. 요 삼성동이 소재예요. 소재. 100이 지번이에요. 대가 지목이에요. 500제곱 면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 자, 여기로 오시면은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이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4번을 보세요. 4번에 보면은 토지의 이동 이렇게 나오죠. 자, 첫째 줄에 토지의 표시, 그것만 딱 줄 거세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 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이 6개죠. 이 6개 중에 1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꼭 용어정의 4개를 기억합니다. 지적 소관청, 지적 공부,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 이 4개의 용어를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21페이지로 가볼게요. 지금까지는 시험 범위에는 속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토지의 등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토지의 등록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만약에 친다면 사람이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돼요. 그러면 국가는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 있다.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토지가
5천만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5천만 필지의 토지를 전부 다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지적공부를 보고 토지를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어떻게 내느냐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그럼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 그래서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 시도는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장관은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국가입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그럼 좀 전에 등록 일어나면 이거를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때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냐 소유자냐?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했는데 등록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지. 변할 수. 그게 바로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으로 바로잡느냐, 하나는 직권으로 바로잡느냐. 그럼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입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걸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하느냐 공무원들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알아서 고쳐줘요. 그게 바로 직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신청 아니면 직권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이 신청은 항상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 거니까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안 하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죠. 여러분들 지적파트에서 공부를 할 때 사업자가 나오면 이유야 불문이고 답은 하나로 통일이 딱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나오면 그 사업이 공공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토지이동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신청은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그럼 당연히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 아까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은 구청에다가 한다, 시청에다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이동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분할과 합병이거든. 그럼 분할 합병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구청에. 그럼 분할 합병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출제인이 뭐를 묻느냐면은 직권으로 할 때 절차를 묻는 거예요. 절차. 그럼 절차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조사, 조사부, 조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지적공부 정리. 자, 지금까지 이 문구에서 시험이 3번이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 밑에서는 답으로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 첫 번째 것만 딱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절차를 보면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봅시다. 이제 어디 가냐?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여러분 계획 수립이 먼저 오지. 그 다음에 조사를 했죠. 그럼 조사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만 딱 기억하면 돼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죠. 그럼 계획 수립도 시군구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뭐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 이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만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24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24페이지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면은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은 답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그럼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럼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러면 이 6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소재는 법에 언급이 없어요. 좌표도 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법에 언급이 없는 것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만 들어보면 소재는 자, 이게 소재예요.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동 이렇게가 1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까지가 소재예요, 소재. 100은 지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출제윤이 소재는 법에 언급이 없으니까 출제를 하지 않는 거지. 좌표는 법에 언급이 없으니까 출제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럼 출제는 이 4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지번이거든. 근데 지번은 우리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어요. 지번에는 시험 문제를 낼 게 많거든. 맞는데 시험 문제 출제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34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가 3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번을 배우러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4페이지에 보면은 갈로 열고 2번에 지번의 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지번의 부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에 색깔이 엄령이 주어져 있죠. 그죠? 자, 봅니다. 지번은 지력소관청이 지번 부여별로 북서에서 남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그림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이 지역이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번을 부여를 합니다. 부여를 할 때. 자, 이게 제일 먼저 방향 표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방향은 항상 정면 상단이 북쪽이지. 그러면 북쪽 방향만 나왔다면 반대가 남쪽이잖아요. 그럼 여기 좌측이 서쪽이죠. 그죠?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죠?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시작.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 지번을 부여할 때 어디가 1번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1번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요 1이 여기 있죠. 이걸 서. 그래서 지번을 부여 시작할 때는 북서쪽에서 시작한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 끝번호가 여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남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그럼 출제위원이 이걸 글자를 갖고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북동에서 남서하면 틀려죠. 남동에서 북서하면 틀리네. 북서에서 남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번을 보면 있잖아요. 이 글자를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맞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는 생년월일이죠. 뒷자리 7자리 중에 맨 앞에 오는 게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예요. 그럼 우리나라 토지도 있잖아요. 둘로 나누거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지번이 있죠. 그럼 이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 그런데 여기는 지번 앞에 글자가 없죠. 이거는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여기서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럼 이걸 뒤에 끝에 이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이 글자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6이죠. 그럼 여기는 6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앞에 있는 6을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있는 요 1 있죠? 이걸 부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번호는 본번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하고 있다. 그럴 때 시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읽는 거를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만약 지적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걸 읽을 때는 6-1 이렇게 읽을 우려가 있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6의 1. 그래서 6의 1 이렇게 읽어야 돼요. 6-1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문자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때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의로 읽는다. 이래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6의 요 막대기 표시 이거를 의,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딱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당연히 지력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부여한다. 지력소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번도 당연히 지력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죠. 이거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쪽으로 끝을 맺는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 사이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의로 읽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4페이지에 3번에 보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번 달에 배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약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돼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번은 최근 5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한 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요약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27페이지를 갑니다. 27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지번의 변경 이렇게 나오죠. 자, 첫째 줄에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밑줄을 그었어요.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느냐 하면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자, 지적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리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읍면동장이에요. 이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을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했죠. 지적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는데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꼭 외워버리는 거예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지번을 변경할 때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축척을 변경할 때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지적공부,
지적 공부 반출.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보도록 나갈 수 있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때 시루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나갈 수 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이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이거든. 답일 때 지적소관청의 답은 70%라고 그랬어요. 그럼 70%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이 사람이 30%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세 개를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변경, 축적변경, 지적공부, 반출. 그렇게 기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반갈로 4번에 결번대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결번은 자, 우리가 결석이라고 해봅시다. 학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게 결석이지. 그러면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이지. 그럼 만약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에 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1, 3, 5, 7 네 필지가 되어 있어요. 네 필지가 될 때 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합병하기 전에는 필지가 4개니까 지번도 4개가 필요하지. 그런데 합병을 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럼 이 하나만 있다 이러면 이제 1번을 쓰겠죠. 그럼 이 3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번입니다. 그래서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결번이고 결번이 발생하면은 결번 대장을 작성한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번에 지목이 있는데 이 지목은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